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TV조선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 전해 드리겠고요. 또 여권에서도 사면과 관련된 문재인의 의중을 또 이야기하는 몇몇 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파이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뭐 거짓말 같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계약은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미국은 부스터샷이라고 그래갖고 3번씩이나 맞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남아돌 것인지 미국에게 제공을 제대로 받을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 함께 또 전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하는 게 있죠. 먼저 추천 버튼,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어요. 구독 버튼, 구독은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여러분들이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은 신튜브 좋은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 대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여권 소식 그리고 또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하나하나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소식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른이가 말이죠. 문재인의 의중, 사면과 관련된 의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부담 안 주려고 사면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오선 의원인 서른이가 라디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문재인도 부담이지만 아마 대통령 임기 전에는 다음 대통령에게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임기 중 스스로 사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는요, 이날 전직 대통령 2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서른, 옛날에 그 이해창 때 하도 그냥 거짓 뉴스를 내보내갖고 그때 이해창 총재가 엄청 고통받았잖아요. 그래서 비호감인데 어쨌건 이 사람도 상식적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감옥에 있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문재인이 결정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행자가 거듭 여론의 추이를 봐야겠지만 임기 안에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높냐고 묻자 서른이는 그렇게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이게 청와대의 전반적인 의중 같아요. 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날 국립현충원에서 박원순 오고던 피해자에게 사과글을 적은 것과 관련해서는 순국선열을 모신 자리와 부산 서울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혼돈했다면서 문제는 부산의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다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건 뭐 사면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서른 얘기는 문재인이가 임기 중에 할 것이다. 근데 임기 중이란 게 언제일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임기 중이라면 임기 말 퇴임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면하는 거는 진짜 꽉꽉 채워갖고 사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면도 아니죠. 그야말로. 이게 사면이 아니라 이거는 약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업체들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야 이거 뭐 국민의힘이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사면 얘기해갖고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령 어떤 부담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요. 사면에 대해서 내부 갈등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지지율이 좋습니까? 뭐 당내에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당내에서 제일 지지율 높은 사람이 겨우 유승민 1%, 2%예요. 나머지는 다 외곽에 있어요. 안철수, 홍준표, 윤석열 다 외곽에 있다고.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만 놓고 본다면 죽은 정당이라고. 왜 그랬겠어요? 왜 그러면 저렇게 죽은 정당이 됐고 사람들이 안 믿냐? 자신들과 함께했던 동지들을 배신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나오는 일부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 여론조사 보니까 사면 얘기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네. 이거 안 되겠네.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여론만 따라간다고 해서 정치입니까? 여론을 선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면을 요구하기 전에 탄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그건 얘기해야 되는 거고 당내에서부터 그러면 조수진이가 왜 역사적인 문제를 다시 꺼내드냐. 역사에 남겨두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좋아요. 맞는 말인데 그럼 그 역사가 제대로 된 역사냐 이거죠. 사기 탄핵이었다는 거. 언론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또 내부 분탕에 의해서 사기 탄핵된 부분 이건 내부에서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신중하게. 자신을 국회의원으로도 만들어줬고 또 자신을 장관으로 만들어줬고 정치 세력화시켜준 그런 동지에 대해서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나 몰라. 아유 그냥 앞으로 나갈 거야. 그런다고 해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민의힘은요. 내년 대선 때까지는 죽은 정당이에요. 이제 지방선거 남아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면을 왜 해야 되는지 논리를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억울하다, 너무 심하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명박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사기였다. 그리고 MB에 대한 구속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그러면 벌금도 다스에서 받아야지. 다스가 이명박 거라며. 근데 다스에 압류를 해보세요. 다스가 이거 이명박 거 아닌데 압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거야 이게.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보복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사면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기 탄핵,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 과정의 문제점 이걸 지금부터 좀 치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설령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안 그렇습니까? 이걸 역사에 묻고 간다? 그러면 지지자들은 뭡니까?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눈이 내리나 진짜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 4명이나 돼요. 진짜 지하에서 하늘에서 통곡합니다. 그뿐만이에요. 지금도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어쨌건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시점이 왔다.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왜?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 못 만든다니까. 못 만들어요. 자, 밖에서 만들고 있잖아. 대통합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윤석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안철수도 그렇잖아요. 안철수도 탄핵에 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저자들은 노무현에 대해서 그 죄가 많은 노무현에 대해서도 영웅을 만들어 갖고 신성시하는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다소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 저자들은요 이거 다 당연시하고 있어요. 잘못됐다. 오늘 제가 사랑제일교회 갔다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한 평론가가 박근혜 대통령 잘못돼서 탄핵당한 거다. 근데 국민들이 이거 사면하는 거 용서하겠냐. 별로 기분 안 좋다. 근데 불쌍하다. 요 정도예요. 근데 저는 달라요. 잘못된 탄핵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줘야죠. 지금부터 그런 목소리를 내야죠. 참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게
사기 탄핵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근데 워낙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사면을 얘기하지만 사기 탄핵에 대한 진실 이건 밝혀야 됩니다. 근데 저하고 저의 입장하고 일부 그 박근혜 파리들하고 다른 거는 그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지. 저는 대선은 승리로 가야 된다. 전략적으로 승리를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승리로 가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사기 탄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국민의힘에 지금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조심스럽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권 잡으면 이거 제대로 조사하자. 근데 지금 밖에 있어요. 외곽에. 외곽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단일화를 할 때는 이 부분도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거 양보할게. 근데 사기 탄핵에 대해서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정권 잡더라도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아이 그거 돈 잃어버렸고 네가 잘못한 거니까 잊고 지나가.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왜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사기를 당했는지 공부하고 알고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워낙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니까 합치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나중에 정권 잡으면은 이 부분은 제가 꼭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덮어놓으면요.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내줄 수뿐이 없다고. 그래서 뭐 여론조사니 전문가들이니 뭐 정치 평론가들이 이런 쓸데없는 정말 태극기 한번 들지 않고 대한민국 걱정해보지 않은 이 씹새끼들, 이 족같은 새끼들, 이 개새끼들 이런 얘기 든 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울분이 있는 진솔한 사람들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저는 박근혜 파리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박근혜 파리식의 이 탄핵의 진실을 찾자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파리들은 탄핵의 진실을 찾을 생각이 없어요. 그자들은 그저 그냥 눈물 흘리고 뭐 탄핵 무효 이 개새끼들 이지랄만 외치고 있다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사기 탄핵에 대해서 밝혀야 될지를 고민을 안 해요. 자 보세요. 우종찬 기자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감옥 갔다 올 정도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책도 나왔어요. 그리고 변희재 대표 이 사람도 정말 열심히 태블릿 PC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보고 야 이거 맞다.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문제 제기하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우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 대통령이 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쭉 이어서 오는 거지만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당사에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진 빼놓을 거냐고 그 역사 없애버릴 거냐고 있는 역사예요 그게 그건 인정한다니까 내가 그러나 있는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조수진처럼 TV조선에서 아니 그 채널 A구나 거기서 뭐 탄핵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동조하면서 촛불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비판적인 의견 내다가 갑자기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생뚱맞게 역사니까 덮고 가자 이런 말 하는 거 뭐 조수진 입장에선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태극기 들고 우리 싸워온 입장에서 저는 탄핵의 초창기부터 나가서 태극기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실을 알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권 바꾸면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정권 바꾼 거야? 아니 그럼 똑같잖아. 정권 바꿔갖고 뭐 할 거야? 그렇게 정권 바꾸면요 문재인을 갖다가 깜빵에 못 집어넣는다니까. 못 집어넣어요. 우리 상생합시다. 타협합시다. 억울한 거는 MB하고 박근혜 대통령뿐이 없는 거야. 그리고 태극기 든 사람뿐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정권 잡아보세요. 아이고
문재인 정권과 또 상생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놈들 또 자리에 계속 앉히고 있는 자리 빼지 않고 그냥 갈 거라고 쭉. 우리는 뭐야 그러면? 어? 대한민국 바꾼다고 했는데 탄핵의 진실 찾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진실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거냐 어이없는 일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태블릿 PC 조작부터 언론의 엄청난 음해와 선동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톡스 뭐 호텔에서 섹스했다 뭐 18 뭐 별 더러운 얘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거리 구판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산이 뭐 수백조다. 최순실에게 숨겨놓은 것까지 포함하면 뭐 몇백조를 해외에다 빼돌렸다. 이거 여러분들 진실 밝혀졌어요? 난 그거라도 밝히자 이거야 그러면. 예? 아, 제 말이 틀립니까? 문재인과 그 일당에게 당신들이 박근혜를 탄핵했던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과 함께 싸잡아갖고 비난했던 부분들 그게 진실이었냐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정치권의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부분도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물어야죠. 근데 미르 스포츠재단 이게 직권남용이다. 뇌물이다. 한 푼도 들어온 게 없는데 어떻게 아무리 직권남용 뇌물이라고 해도 30년형을 때립니까? 벌금을 몇백억을 때립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인들 나온 사람 없어요. 전직 대통령 다 깜빵 갔어야 돼. 노무현 문재인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다. 문재인은 뭐 사형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자 이거예요. 물어보자. 여러분들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재판 제대로 된 건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건 정치적 재판이었는지. 이거를 데이터를 쫙 놓고 하나하나 복귀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조수진호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어떻게 덮고 갑니까? 잘못된 거를 덮고 가면 나중에 또 그 문제가 드러날 텐데 저희는 박근혜 파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잘못된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고 가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또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봐야지만이 문재인에 대한 심판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린 박근혜 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면 문제는 저는 8월 달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지만 사면 문제와 함께 중요한 건 진실 찾기입니다. 진실 찾기. 우리가 그걸 빼놓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도 중요하지만 진실 찾기 함께 얘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부분도 보도 나온 게 있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지금 보도 중에 하나가 데일리한 보도가 있어요. 윤석열 보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함께 전한 다음에 이제 TV조선에서 나온 보도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전 열받아요. 인간적으로 사면을 얘기하지만 죄가 없는데 사면을 하는 것도 웃기잖아. 일단 건강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면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면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야지.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더 심플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단일화 과정에서 얻어낼 게 많다니까. 지금 이 기사가 그 얘기예요. 자, 윤석열 오라 손짓하는데 별의 순간 아니라고 본 듯. 자, 야당의 윤석열 쟁탈전이 치열한 가운데 정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몸값을 충분히 끌어올리며 대선 무대에 오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권 전체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두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형세인데, 자, 내년 대선에서 킹메이커가 되려는 김 전 위원장, 김종인과 야권 지지율 1위 인사를 끌어들이려는 제1야당의 팽팽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자, 근데 노골적 구애에도 김종인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구애하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사실상 퇴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후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공개 구애를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전 총장이 아사리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오리예요. 오리. 윤석열도 오리고 국민의힘도 오리야. 무슨 백조가 오리 꼴값을 떨고 앉았어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맛없는 오리야. 살만 디룩디룩 쪄갖고 이게 쫄깃하지가 않아. 어쨌건 그냥 그런 얘기 둘 다 오리예요. 무슨 백조야 백조는. 자, 김 전 위원장은 대권 시나리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마슈르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고, 마크롱 대통령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어 집권에 성공한 것처럼 윤 전 총장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하자는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어쩐지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야권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자존심까지 내던지고 러브콜을 하는데 윤 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줘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 별의 순간이 왔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더라며 평가절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입에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 건데, 자기랑 같이 하면 별이고 백조고 안 하면은 오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에 의해서 볼 것이냐 이거죠. 자,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은 연일 윤 전 총장을 향해 당으로 들어오라 손짓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누가 어떻게 모셔오는가 전당대회 의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일부 후보는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을 내세우는 윤석열 마케팅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월요일 날 신의 한 수에 출연합니다. 조혜진 의원은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지금도 윤 전 총장과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당 체제가 정비되고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장이 정리되면 활발하게 대화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르는데 필수적인 돈과 조직을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자, 대선 일주일에서 1천만 원 가까이 든다. 일주일에 1천만 원 든대요. 그래서 자금 문제는 입당하면 해결된다. 근데 지금 정치는요. 펀딩 하면 돼. 펀드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겨야 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정치적 결심을 하기까지는 야권은 그의 데뷔 무대를 만들기 위한 주도권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가 당 쇄신과 개혁을 거듭하면 윤 전 총장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들어오자 참나 답답한 게 지금 보면 자꾸 윤석열 보고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근데 전 이거랑 저는 김종인하고 똑같아요. 이거 들어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윤석열도 이게 흙탕이거든, 진흙밭이거든. 들어오라고 자꾸 난리치는데 자강을 하라고. 자강. 국민의힘은 자강을 해야 돼요. 자강.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이 사람이 뜰 수 있게끔 해야죠. 이게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보고도 이 지랄이에요. 서울시장 선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들어와라. 안철수 들어와. 안철수 이번에 서울시장 지켜줄게. 근데 자강을 해서 자강은 뭐 다른 사람보다 우리 오세훈 후보가 잘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열심히 해서 결국은 뛰어넘었잖아요. 안철수 얘기하다가 3등이었던 오세훈이가 치고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배웠으면 국민의힘 후보를 키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홍준표 대표를 복당을 시켜갖고
또 안철수도 들어오라고 해갖고 거기서 서로 경쟁해서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야 우리도 이만큼 있으니까 너랑 나랑 합쳐야지만이 대선 이겨 이 자식아 이래야 되는데 이 비용신들이 지금 합쳐도 1%뿐이 안 나와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나 진짜 아니, 병신들이에요, 이거,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쟤랑 합쳤을 때 힘이 생기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거하고, 쟤랑 합쳐봐야 1%뿐이 안 나오고, 나 밖에서도 1등 하는데, 모토로 합쳐. 아, 한심하다니까, 이렇게. 정치하는 거 맞아요, 얘네들, 지금? 어? 정치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응? 자강을 하라고, 자강을. 자신부터 세우라, 이거예요. 응? 그러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잖아. 어? 자, 박근혜 대통령 MB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국민의힘 중심에서 힘을 뭉치면 10%는 나온다니까. 아니 24가 나와요. 24가 이 비응신들아. 홍준표가 그렇게 욕 처먹으면서도 대선에서 24%를 얻었다고. 24%. 어? 뭉치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우리 사면해야 되겠다. 진실 밝히자. 이게 24%가 된다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그걸 빼먹으니까 아 쟤네랑 합쳐야 되겠다 하고 들어올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씨발 뭐 이 새끼들은 뭐 산수도 안 하나 봐. 이거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뺄셈 덧셈인데. 어? 아 존나게 안심해갖고 내가 방송할 때마다 짜증이 나요 이런 건. 어? 정치라는 게 무슨 고도의 셈법을 갖고 하는 거예요? 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전략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강을 해서 힘을 키울 것이냐. 어? 중도 외쳐봐야 국민의힘은요 표가 안 가. 국민의힘으로 표가 안 간다니까. 그거는 단일화했을 때 정권교체 힘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이긴 거라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대권 후보가 적어도 10% 정도 갈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어? 근데 그 짓을 안 하고 자꾸 윤석열에게만 러브콜하는 거야. 이 병신들이.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강지쳐 버린 새끼들은 될 일도 없어요. 아, 씨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건 윤 전 총장에게 맞춘 꽃가마를 준비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입당 후에 꽃길이 펼쳐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과거 제3지대 출신 대선주자가 기존 정당에 입당하면서 기득권 논리에 따라 속절없이 무너진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더욱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이란 윤 전 총장의 이미지는 강경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어렵게 모셔왔더니 다시 내쫓자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자, 초미의 관심사는 윤 전 총장이 등장하는 시기라 이거죠. 뭐 그건 이제 뭐 뻔히 언제쯤인지 5월 달쯤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에요. 어렵게 모셔왔더니 다시 내쫓자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자, 어렵게 모실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를 10%를 만들면 돼요. 우리는 탄핵, 정치적으로 잘못했지만 진실은 밝히겠다. 이거 사기였다. 어? 우리 뭉칩시다. 대선에서 이깁시다. 그러면 10%가 돼요. 윤석열과 합칠 때 그걸 뭐 박근혜 파리들처럼 뭐 명분만 앞세우고 뭐 이럴 게 아니라 합칠 때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하고 합치는데 자,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고 이후에 탄핵의 진실도 함께 밝혀낼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윤석열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약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 점이 박근혜 파리들과 다른 거야. 저는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왜 태극기 세력들은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명박까지는 뺍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나. 우리 애국 보수들 한 24%는 그거는 헌재에서 잘못 결정을 한 부분이 있고 언론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본인도 아마 관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론, 헌재, 사법적인 재판 과정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윤석열도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달라. 그럼 윤석열도 못 이기는 척, 그래, 그건 중요하다. 내가 저 24%를 받아서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자강도 안 해놓고 받아들이려면 나중에 윤석열이 튀어나간다니까요. 이게 더 큰 문제야, 여러분들. 집을 계약할 때, 저 집에 그 금이가 있고 말이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알고, 어떻게 서로 합의해서 계약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그걸 속이고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자, 저희 집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고쳐서 쓰시든지 하십시오. 내가 고쳐줄 부분은 이겁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든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매매는 다른 부분이지만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나면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자하고 얼마나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미리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 예? 그리고 서로 대선, 정권 창출, 예? 문재인 타도로 뭉쳐야 된다. 제가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또 뭐 탄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냥 넘어가시겠지만, 저와 박근혜 파리들과 다른 점은 저는 전략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거고, 박근혜 파리들은 그냥 박근혜만 팔아서 돈 벌겠다는 거고, 그게 다르다는 거죠. 예, MJ님 감사하고요. 릴렉스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 갖고 죄송한데, 자, 오늘 그럼 그 다음 보도가 뭐냐? 오늘 TV조선에서 어제 보도한 건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박근혜 측, 이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TV조선 자기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자, 중복 검토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라고 합니다. 중복 검토를 통해서, 뭐 검증을 통해서. 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다. 내년, 올해 중요하지 않다. 사면은. 나한테 사면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정치 집단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 정도로 내가 하수가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TV조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 나온다면 그 재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중요한 건 정권 교체다. 예.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얘기한 부분 맞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물론 이게 TV조선으로 나왔는데 뭐 중복 검토를 통해서 보도를 했다고 해서 뭐 다 100% 맞다라기보다는 일단 정권 교체 중요하다. 윤석열에게 재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사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 예. 몸은 많이 아프시대요. 자,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 심판하라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8월에 나오나 내년 4월 넘어서 나오나 4년을 넘게 살았는데 문재인에게 그 득보는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의힘은 탄핵에 대한 진실,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서 지금 자기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윤석열과 뭉쳐서 정권 교체로 나가야지. 그런 입장도 없으면 이게 병신 새끼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가져라 이게죠. 그 입장을. 조수진 의원처럼 이거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인정하고 덮고 가자. 잘못된 역사도 덮고 갑니까? 그게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4년 전 일이에요. 지금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조수진 의원. 당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 당신 채널A 기자하고 뭐 정치 지금 비례대표 받아서 정치까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태극기 집회 나오신 그 지도부 박근혜 파리 빼놓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인간들, 그 초선들, 이거 심판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역구 주면 안 됩니다. 예?
왜 우리가 잘못됐는지, 왜 우리가 속았는지 이걸 알아야 대비하는데 저런 인간들이 또 잘 되면은 나중에 또 탄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더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탄핵의 진실에 접근해야 되겠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제가 그러면 우리가 왜 사면을 얘기하냐. 문재인이 8월에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서론 얘기처럼 문재인이 8월에 할 것 같은데 문재인이 해주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 그래 문재인이 그걸 받아준 거야. 지가 해준 게 아니라 제 그런 전략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야. 뭐 박근혜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얘기예요. 사면은. 근데 우리는 얘기를 해야지. 문재인이가 성은을 베풀듯이 사면해 주는 거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구나. 국민들의 요구, 지지자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탄핵의 진실로 찾아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자 그때쯤에서 또 이제 단일화 과정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든지 제3지랑 뭐 하든지 제3지대에서 뭘 하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는 건 지금 민주당에서도 기정사실로 보는 거예요.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해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억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장이 있어야지만이 야권 단일화에서 그 입장을 갖고 조율을 할 수가 있지. 아무런 입장 없이 조율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벽이 갈라져 있고 뭐 보일러 안 들어오고 말이죠. 물 새고 이러면 대판 싸움 나는 거야. 소송전으로 가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우리 입장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까지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고 주접떠는 인간들은 그냥 박근혜 팔이 걔네들하고 놀아. 가서 돈 열심히 쓰고 주접 떨라고. 그리고 이재용 석방 운동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용 석방 운동 보세요. 자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지금 뭐 재계도 나서고 종교계도 나서고 시민단체도 나서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이렇게 이거 만들어 갖고 스티커 만들어서 배표 운동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것도 함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박근혜 파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린 또 이 분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파리와 저와의 차이점은 있다. 예, 옥탑방TV님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도봉산 이재용 석방 최종 결과 서명을 한 100분 정도 하셨습니다. 내일 1호선 소요산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놀러 오세요. 신 대표님, 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예, 옥탑방TV에 저희가 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 지원을 해서 지금 서명운동 하시는데 여러분들 옥탑방TV 시청도 좀 해주시고 가서 슈퍼챗 좀 쏴주세요.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서로 돕고 그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구독도 좀 해주세요. 옥탑방TV. 내일 또 이재용 석방 운동 벌이니까요. 자, 하여튼 요 정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예, 이 우파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우리 애국 활동의 정당성을 가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 빠가 되면 안 돼. 종교화돼 갖고 박근혜 빠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자는 거지. 이 박근혜 파리들처럼 말이죠. 눈물 찔찔 짜면서 대통령님 나오시면 다시 청와대로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억울함, 탄핵의 진실, 예, 그걸 밝히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뭐 빠가 아니에요. 저희는 박근혜 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십시오. 구독.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네. 자, 이 파이자 백신 오늘 뭐 긴급 브리핑에서 2천만 명분 들어온다고 주접을 떨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일문일답이 있어갖고 그 일문일답의 내용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일문일답 주요 내용. 자, 먼저 복지부 장관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계약 성사에서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어떤 역할을 했고 이번 계약 TF의 첫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자기네들은 뭐 당연히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겠죠. 예. 하여튼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4월 1일 발족을 했고 발족한 이후에 뭐 원부자재 부족 문제를 외교적 행정력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했다 하면서 자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 추가 계약한 4천만 분의 파이자 백신 물량은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도입 일정도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이자가 미국, 유럽 연합 등 여러 국가와 물량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물량 도입이 제때 필요한 양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럽도 뭐 수십억 분, 뭐 10억 회 양인가? 뭐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여긴 매 억회야, 억회. 엄청나게 많이 지금 계약을 했어요. 오늘 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자, 그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실이에요. 자, 권덕철 TF 팀장이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백신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현재 총량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밝히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밝히지 그러니까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현재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현재 총량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밝히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밝히지 못한다.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유럽하고 미국 먼저 맞는 거야. 생기는 대로. 남으면 그때 물량이 있으면 대한민국 들어온다는 거야. 3분기면 올해 말인데 3분기에도 못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약만 한 거야. 아니, 계약하면 얼마나 좋아. 화이자가 아니 뭐 계약이야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약해갖고 그래 한국도 4천만 분 필요해. 4천만 명에게 줄 수 있는 화이자. 그래 계약해. 근데 3분기 그때 되면은 이거 안 되네. 여러분들 요즘 자동차 계약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에? 아우. 뭐 1년 기다려야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아이오닉 5인가? 그거는 뭐 1년 기다려야 되는데 계약 물량이 많아 갖고 심지어 2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계약된 사람들 우선순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부터 일본까지 포함해서 먼저 가고 발표한 순서가 그래요, 지금. 일본, 미국, 유럽. 이 나라들부터 먼저 간 다음에 받으니까 이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는 거야. 화이자가 계약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겠어요. 자기네 파는 게 좋은데. 계약만 돼 있을 뿐이지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비밀 유지 조항이야. 예, 야, 우리가 언제 줄지 몰라. 계약을 했지만 이거 다 나눠주고 니네 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 줄지 몰라. 그러니까 괜히 떠들지 마. 우리 화이자 괜히 이미지만 나빠져.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정부가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언젠간 맞겠지. 들어오겠지. 다른 나라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때 들어오겠지. 이걸 보고 또 좋다고 박수치고 주접 떠는 인간들, 그 문바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백신이 들어오려면 멀었으니까 늘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또 개인위생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거 집단 면역 생기려면 굉장히 오래 갈 수뿐이 없어요. 예? 자, 이 외교 문제도 오전에 난리가 났었는데 문재인이 지금 야비해요. 트럼프 이제 재선 못하니까 바로 대구 말이 깐 거 아니야. 트럼프가 뭐 한 게 없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뒤끝이 안 좋을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외교적으로 전직 대통령, 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 이래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의 대통령이야. 바이든도 손이 안 으르굽어. 아무리 트럼프를 깐다고 해도 참나. 저 한국 대통령이란 작자가 지금 뭐 장난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기분이 나빠. 친한 척했다가 뒤 돌아서자마자 뒷담화 까면은 저 새끼는 나랑도 헤어지면 뒷담화 까겠구나. 그걸 오늘 문재인이가 보여준 거예요. 이거 아마 바이든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보는 시선도 굉장히 나쁠 거라고. 그래서 화이자 들어오는 것도 더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쿼드 문제가 또 오늘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쿼드 참여할 거냐 중국이 계속 물으니까 한국 초청받은 적 없다. 자,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인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집단 안보 체제를 쿼드라고 합니다. 여기 참여를 묻는 중국의 질문에 초청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했어요.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중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중국의 여러 차례 문의에 한국 측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신문은 중국이 쿼드를 자국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인식하면서 한국 등의 참여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탕샤왕 칭화대 국제관계 부교수는 중국은 쿼드 확대가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지정학적인 포위망을 형성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캐나다 등 옛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이 쿼드 참여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자, 포위망을 하자. 그럼 대한민국이 참여해야 되는데 일본도 참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빠진 거야 여기에. 대한민국이. 그럼 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물어본 거 한국에다가. 야, 니네 그거 참여할 거야? 참여할 거야. 근데 초청받은 적이 없다. 초청받은 적이 없으면 이 자식들아, 초청장 달라고 해야지 개자식들아. 왜 나 빼놨어? 나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청장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미국에게 이거 참여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애둘러서 말한 거야. 애둘러서. 중국 달래려고. 이거 미국도 대한민국 참여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대선 이슈로 이걸 끌고 가야 돼요. 윤석열에게도 나머지 후보에게도 이거 쿼드 대한민국 참여할 거냐 안 참여할 거냐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선에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이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확답을 이재명 분명히 안 할 거라고. 그럼 뭐야? 친중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 정서상 친중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이 문재인 정권이 친중, 친북,
예? 대한민국 적화로 가고 있다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예? 대한민국 지키기 선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번 선거 지면 정말 대한민국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서 이겨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응?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말이지. 윤석열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 안일함. 제가 무능이에요, 무능. 병신짓거리라고. 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윤석열 총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홍준표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철수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다 좋아하세요. 저는 뭐 윤석열 빠도 아니고 홍준표 빠도 아니고 안철수 빠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예?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절제절명의 예? 그런 의무와 또 그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 당연히 좋아하시고 근데 서로 말이죠 저급하게 뭐 윤석열 좌파다 뭐 이런 식의 윤석열 뭐 빨갱이다 뭐 윤석열 못 믿는다 이런 저급한 논리보다는 윤석열 당신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며 탄핵과 관련된 일정 부분 진실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이렇게 좀 뭔가 좀 건설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버지 연구소, 예. 4.15 재검 이미지 감정 시스템 개발 착수했습니다. 30일 목표로 저희 승리를 위해 신 선생님의 승리 기운을 빌려갑니다. 참가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선거 감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예. 아버지 연구소 뉴스님. 예. 아버지 연구소 뉴스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자, 하여튼 뭐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고 예.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데 우리가 이기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기는 방향으로. 예. 뭐 감정만 갖고 똥꼬집만 갖고 뭐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박근혜 파리들에게 약점이 돼 갖고 저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씹새끼들이 예. 아 오늘 이렇게 자꾸 거칠어지지? 하여튼 우리는 대한민국 이기는 방향으로 예. 그게 애국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타도하는 게 애국이에요. 자, 우한 폐렴을 이겨내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만 싸우고 진짜 우파끼리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좌파들만 좋아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도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아요. 무조건 승리로 가야 됩니다. 여기도 막 홍준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윤석열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좋은 점만. 예? 윤석열 총장 쪽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중국 새끼들 얘기 좀 해볼까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어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예,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추천은 매번 하지만 구독은 한 번만. 예. 구독 좀 해주셨네. 예, 내일 되면은 9천 정도 가겠네. 월요일쯤이면은 25만. 아우 어렵다. 25만 가는 거. 예, 다음 달이나 돼야 30만 가겠네. 아유 너무 힘들어. 하여튼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다음 뉴스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국 놈들이 문제야 이게. 자, 조스민님 감사합니다. 예.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예. 우파 아니어도 서로 비방하는 건 금물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예. 자, 요보도 중국 매체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 품질 중국산 김치 좋아한다. 이게 지금 중국 놈들의 생각이에요.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요가 1분기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 덕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관영 한구15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한국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갖고 한국이 1분기
중국산 김치가 6만 7,900톤을 수입했다는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드시는 거 대부분 중국산이야. 국산이라고 속이는 데도 많아요. 예? 관세청이 지난 15일 공개한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1,448만 달러, 하나 16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비해 19.7%나 증가했대. 오히려 막 난리치는데도 더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수입업자 이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응? 중국의 알몸 배추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속이고 파는 데가 많다. 속이고. 이 더러운 김치를 우리가, 저는 중국산 김치 딱 보면 알아요. 일단 좀 달아. 그리고 양념이 부실해. 그리고 이 중국산 김치가 이제 컨테이너로 막 오잖아요. 얘네들이 안에다가 방부제 같은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쉬질 않아. 건강에 나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국산 김치 조심하세요. 예. 중국산 김치 드시지 말라고. 일례로 식당에서 김치 이렇게 배달 음식 오잖아요. 그럼 놔둬. 깜빡했어 내가. 옛날에 김치 여기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김치 뭐 혼자 살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김치가 떨어지면 예전에 이렇게 놨단 말이야. 근데 그 김치가 이 냉장실에 놓은 것도 아닌데 며칠 있어도 보면은 똑같아. 김치가 쉬질 않았어. 국산 김치 어머니가 해준 거는 벌써 쉬어갖고 꼬부라졌었는데도 멀쩡해. 그러니까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쳐놓은 거야 거기다가. 절대 여러분들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예. 문화평론가 김현수 TV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성윤님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중국산 김치 조심하시고, 이 김부선 보도가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왜 김부선인지 여러분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어. 네. 자 GTX-D 노선 불만이 많대요. 김부선 바꿔라. 김포 하남 주민들 민원. 자 서부 광역급 광역급행철도 이게 GTX-D라고 해. 노선이 김포와 부천을 잇는데요. 그래서 이게 김부선이야. 김포와 부천을 이어서 김부선이라고 해. 김부선을 잇는 노선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자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구에서는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이 돼야 되는데 왜 김포하고 부천만 있냐?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김부선 이제 착공식에는 이재명이 가야 되거든. 김부선 착공식에. 이거 재밌잖아. 하여튼 김부선 씨, 김부선도 생겼어. 김부선 씨는 지금 속으로는 빨리 김부선이 되길 바랄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은 또 이제 강남이 연결돼야지만이 집값이 오른다 이거죠. 자, 이들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포 지역구 박상혁, 김주영 의원, 검단 지역구 신동근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으로 18원을 보내고 등기 우편으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원도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 입주 예정자라고 밝힌 한 시민이 올린 청원은 자, 지금 벌써 1,700명이 됐다고 해요. 청원자는 제 직장은 강남역 부근이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에 밀려 김포 전셋집을 구했고 영끌에서 검단 신도시 청약에 어렵게 당첨됐는데 왜 강남에 연결 안 하냐 이거예요. 왜 김부선을 만들어 놨냐 이거죠. 김부선을. 이렇게 지금 또 집값 때문에 다들 또 난리고, 예. 김포하고 부천을 연결해서 김부선. 아이고, 재밌네. 하여튼, 대선 이겨야 됩니다. 예, 대선 이겨야 되고,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김부선. 예, 그래서 재밌으라고 보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막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연구소 뉴스는 또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개발 집중을 위해 한동안 쉬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사마 빛나면 예, 시원한 평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2부보다는요 1부로 하고 내일 또 2부